안녕하세요. 이현웅TV의 이현웅입니다. 오늘은 홈앤 더머거 두 분과 함께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이현웅TV의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많은 걸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한가위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 한가위를 맞아가지고 다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한자리에 모이실 텐데요. 선물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고 네. 먹을 것도 많이 풍성해지는데 선물 중에는 또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분리수거하면 물로 속을 깨끗이 씻고 페티병 같은 경우는 라벨을 네. 제대로 이제 떼어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요. 자, 앞에 보시면 페티병에 이제 라벨이 그대로 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날 추석이니만큼 빨리 분리배출하기 위한 라벨을 이거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라벨지만 네, 그렇죠. 떼는 걸? 네네. 그래서 네. 내기는요? 예, 지는 사람이 계시는 우리 패널들 따뜻한 네. 밥 한 끼 사는 걸로. 패널 전체에게 밥을 사는 걸로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평상시 분리배출 잘 하시잖아요. 이거 저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제 저는 이제 하고. 분리배출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자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떼느냐? 그렇죠. 세 개를. 어쨌든 네. 세 개 레벨만 빨리 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심판은 누가? 심판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 심판이 되는 거죠. 심판은 심판이랄 게 밖에 뭐 있는 우리 건박이 하나 둘 셋 하면 우리가 같이 자, 정리를 하고 자, 앞에서 신호를 준비, 한번 주시겠어요? 준비. 셋, 둘, 하나. 네. 와, 굉장히 좀 잘하는데? 빠른데요? 왜냐면 네. 망했다. 네. 네, 배국장님. 네, 아직 마무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긴 걸로 하시죠. 네. 네, 배국장님 이긴 걸로. 와. 네, 와, 제가 이겼습니다. 약간 사기를 당한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제가 네. 진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올 추석은 이제 네.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분리수거도 잘 하는 추석이 한가위가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를 하신 거 참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역시 기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두 분의 이벤트였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가위인데요. 추석 선물 어떻게 준비는 하셨나요? 준비를 거의 못했죠. 선물이 따로 있나요? 보통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안 해와서. 예전에 네. 한국문화정보원장 때는 네. 좀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기관에 관계된 분들에게 기념품들을 조금 하죠. 두 분은 준비한 게 있어요? 물론 저희는 받지도 않고. 준비를 하신다면 네.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실까요? 추석이면 가을에 과일들, 밤이라든지 이제 가을에 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주로 하지 않을까요? 밤을 선물하고. 사과. 밤. 좀 이런 사과라든지 밤. 과일을 좀 많이 사람들에게 선물로 하지 않나 싶은데요. 고기도 많이 하죠. 이번에 추석이 되면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 1위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일이 과일. 나왔습니다. 누구나 네. 이제 쉽게는 할 수가 있는 네. 부분들이고요. 2위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건강 관련 영양제 같은 거? 그렇죠. 네. 세 번째는 네. 이제 정육 고기 위주. 고기. 네. 네 번째가 이제 가공식품. 네. 햄이라든지 네, 소세지 네, 네. 이런 선물 그렇죠. 세트. 참치 이런 거 많이 하죠. 네네. 5위가 이제 수산식품 이런 종으로 나왔고. 네. 간 고등어 이런 거. 네. 그리고 6위가 이제 생활용품으로 네. 나왔는데 음. 특이하게 현금이 여기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현금. 아. 현금이 제일 좋지 않나요, 근데? 네, 다들 현금을 그렇죠. 받는 걸 선호를 네. 하죠. 현금은 네. 추석 선물이라기보다 추석 때 네. 기본? 네, 누구나 받고 싶은 거죠. 네. 아무래도 현금 만능주의 세상에서 현금만한 게 없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선물들을 네. 어디에서 구매를 할까라는 네. 것들도 이제 살펴봤더니 좀 의외가 좀 있긴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형마트가 대형마트가 되고요. 제일 많죠. 일단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요즘에는 휴대폰 그쵸, 그쵸. 이나 이런 쪽으로 네. 활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네. 세 번째가 백화점. 네
번째가 모바일 쪽 인터넷 통해서 네, 모바일 쿠폰, 네. 모바일로 해서 카톡으로 선물도 많이 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의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섯 네. 번째가 전통시장이었어요. 전통시장이 이제 순위에서 많이 밀려있겠죠. 네, 예전에는 네. 뭐 대부분 전통시장에서 많이 샀는데. 네, 그렇죠. 뭐 전통시장 네. 좀 살리기 하면서 네. 뭐 그 지자체장 분들,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이제 정당에서도 많이 가긴 하는데 네. 상당히 좀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네. 안 좋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뭐 가성비라든가 이런 음. 것을 찾아서 대형 백화점이나 아니면 이제 그 큰 대형마트로 다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네. 오히려 전통시장에서의 선물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이제 전통시장은 이제 뭐 장보기, 네. 뭐 차례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전통시장이지. 큰 좀 목돈이 되는 추석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장소로 전통시장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그 동네 마트를 이제 명절이라서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좀 둘러봤는데 예전에 비해서 선물을 받겠다 이렇게 좀 쭉 내놓잖아요. 네. 확 줄었어.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나중에 안 팔리는 것은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안 팔리는 것은 고스란히 마트에서 이렇게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많이 떼어놓은 때에서는 오히려 이제 안 팔리는 게 더 많다. 이런 게 보면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을수록 그 동네 마트나 네. 아니면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활기를 띠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경쟁력이 시장성이 좀 떨어진 거는 현대에 와서 구매하는 루트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간 것도 있고 또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주차의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체적인 그런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 좀 줄어온 측면도 있는 거죠. 상품의 구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좀 살려야 되는 측면도 있겠죠. 관공서나 뭐 이런 데서부터 적극적으로다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을 했으면 좋겠고 진행자님 말씀대로 다양한 상품 구성이라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통계를 봤더니 젊은 층 20대에서 선호하는 선물 중에서 뭐가 1위였냐면 주류, 술. 네. 술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지는 하지만 잘은 못 마시죠. 그럼 20대가 왜 술 주류를 그러게요. 선호하는 누가 높았을 것 같아요? 요즘 20대한테 선호되는 주류가 어떤 거죠? 20대는 막걸리? 하이볼 하이볼 들어보셨죠? 하이볼이요. 대형마트나 뭐 이런 데 가서는 하이볼 섞어 마시는 뭐 이런 것 종류가 네. 워낙 이제 그 재료라든가 이런 게 좀 풍부한 반면에 뭐 전통시장에서는 전혀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는 루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미 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측면으로다가 다양한 고객층이 선호하는 이런 방향으로 네. 여러 가지 상품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네. 생각들. 네, 특히나 이제 네. 전통시장 하면은 물건만 사는 곳이 아니라 네. 사실은 뭐 활성화가 되는 곳을 보면 이제 맛있는 먹거리들 먹는 집들이 좀 많이 좀 유행을 또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도 전통시장 내에 좀 네. 맛집들이 좀 많아진다라면 네. 젊은 사람들도 유입이 될 것 같고 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네. 예, 그냥 명절 때만 찾는 데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찾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이제 뭐 국민권익위에서 김영란법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다가 상향을 했죠. 그랬었죠. 네. 그런 거에 맞게끔 또 변화되게 네. 김영란법에 맞는 어떤 다양한 상품이 전통시장에 갈 수 있도록. 네. 네. 그렇죠. 이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에서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어요. 뭐 신시장 정책이라고 해서 기존의 전통시장이 이제 비어있는 공간들을 시나 공공에서 구매를 해서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만든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어떤 소상공인 점포로서 임대를 하고 그래서 성인들, 어르신들의 공간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세대가 그걸 에이징 믹스라고 하는데 젊은 층과 이제 어르신들이 묶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도 있고 이번에는 육고리 시장 종합상인회에서
낮에만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서울의 그 광장시장처럼 저녁에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기획들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도네요. 예. 네. 전통시장의 전통적인 기능만 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편이죠. 네. 네. 그리고 또 준비하신 게 김영란법 3만 원, 5만 원.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한시적으로 해서 네. 추석 전으로 이제 5일까지 네. 이제 30만 원까지 이제 와. 이게 풀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누가 그런 선물을 받을까 참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저 환영합니다. 디오르백 디올백이요? 안 되나요? 네. 네.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자 그러더니 또 이상한 아니 얘기 또. 백입니다. 그 경제적인 네, 문제. 네. 백. 네. 백 좋아합니다. 백. 네. 뭐 30만 원이 되건 뭐 네. 얼마가 되건 지역 경제나 소상공인들이 활성화 된다라면 뭐 네. 그보다 좋은 게 없겠죠. 네. 네. 뭐 준비하신 내용 다 이게 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도 좀 아니 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으시네요. 아니,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엄청 준비하신 것처럼 그러더니 네, 준비를 많이 주어진 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네. 지난 시간에 네. 저희가 네. 좀 많이 시간을 까먹은 관계로 해서 오늘은 또 이제 어쨌든 항상 일레스까지. 기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더맨 더 먹어 두 분을 모시고 지역의 이모저모 또 추석 전에 설이 아니네. 네. 설이 아니고 추석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네. 상가에도 네. 오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건박의 얄불박 건박의 상담 일기 건박의 상담 일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와. 그쪽에 앉으세요. 네? 너무 가까이 앉으시면 너무 친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가까이 오시죠. 자리가 친하지 중요하다고요. 않군요, 우리. 그러게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출연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출연을 무료로 하고 계신 우리 건박의 상담일기.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설 전에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 네. 네. 일단 제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원봉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이걸 촬영을 하고 네. 녹화를 하고 네. 어쨌든 지인들한테 보여줬더니 네. 출연료는 얼마냐. 네. 뭐 조금 전에 김영란법 이런 거 네. 얘기하고 뭐 네. 한시적으로 얼마 풀렸다 그러고 뭐 네. 추석 한가위 선물들을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데 네. 네. 없네요 오늘 네. 아무것도. 이연웅법이 있어요. 30원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런 게 네. 받고 안 받고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무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명절이 되면. 네. 네. 있죠. 네. 많죠. 네, 저도 이제 네. 여러 가지로 네. 어디까지 얼마만큼 네. 어느 만큼 뭐 이렇게 네.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돼요. 그렇죠. 예, 좀 오면서 퇴근길에 음.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해야 되는 음. 분명히 해야 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음. 내가 이걸 음.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과하지도 않게 네. 그렇지만 마음은 담아서 네. 그리고 상대편이 원하는 것들을 네. 이게 이제 선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가위에 가장 많은 갈등, 음. 심리적인 이제 어려움들은 네. 무언가를 해야 되는 네. 것들이 많다라는 것에서 오는 음. 것 같아요. 선물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선물도 해야 되고. 네, 어딘가를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요. 음식도 많이 해야 네. 되고요. 또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네. 부담되는 가족들도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고부 갈등이라고 이제 네, 네, 맞습니다. 있는 것도 있죠.
네. 일단은 뭐 또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 이제 집에 가면 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압박으로 받으시는 경우도 네. 있고, 네. 뭐 취준생도 있고요. 예, 또 취업을 못 하신 분도 있고, 학생들에게는 이제 공부에 네, 대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음. 사실은 관심의 표현이지만 네, 서로에게 심리적으로 네, 긴장감을 좀 주게 하고 네,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마저 이제 생기게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네. 사실 이게 되게 진부한 얘기고 매해 명절마다 음. 매번 명절마다 나오는 거고 이게 사회적 이슈로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들이에요. 네, 저도 참 명절 때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오호. 뭐 왜 떨어졌냐? 아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앞으로 나올까 봐. 뭐 할 거냐?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질문 제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뭐 하실 겁니까?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음.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음. 관심이거든요. 사실은 원래 네, 나는 너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네. 건데 어떻게 관심을 가질지 관심을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네, 그리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해야 할 네.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이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오늘은 마음이 어떤지 나를 만나서 기쁜지 뭐 이런 네. 거보다는요. 네, 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어라고 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네. 이게 관심이라고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네, 네.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감을 받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면 오히려 가중된 네, 네.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네, 적당한 관심. 네. 그래서 오버를 하면 스트레스죠. 네. 아 오늘 맛있는 네, 다른 때보다 더 맛있는 추석 명절 음식이 있는 것 같아. 같이 먹을래? 먹자. 네, 그래 이런 것들을 그냥 하면 좋거든요. 오늘 너를 만나서 반갑다. 네, 저 간만에 명절에만 이렇게 보는 네. 거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더 반갑다. 뭐 이렇게 말할 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키는 많이 컸구나. 네, 어, 그렇죠. 이렇잖아요. 네, 좋은 소리만 안 나가죠. 그런데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결혼할 때가 됐는데 너는 결혼을 언제쯤 할 거니?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두는 건 맞아요. 내가 관심을 두는데 왜 네. 쟤는 그런 걸 불편하게 여길까? 또 반대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마음을 주고받거나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명절이었으면 좋겠다, 한가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게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진정 고민한다면 말을 조금 아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뭐 어느 대학을 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없는 대학을 갔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친지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씩 논평을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왜 떨어졌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어떻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진정한 배려를 한다면 조금 말을 줄일 필요가 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네, 그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만나지 않았던 가족들도 또 함께 모이고 이러는데 사실은 무엇 해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될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잘 모를 수가 있겠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거나 그리고 네. 한마디씩 그렇게 건네게 되거나 네, 네, 아니면 사실 우리 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맞아요. 정치적인 이슈, 음. 종교적인 문제 뭐 이렇게 하다 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가족끼리 잘 잘 지내야 되는 명절에 네, 전혀 우리 가족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상해요. 맞아요. 그리고 싸우고 그래서 더 갈등하게 되고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우리 가족들이 서로 대면대면하게 되거나 연을 끊거나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얘기로 넘어가면 안 되지만 네. 많은 가정들이 명절 때 한 번씩 한 싸우죠. 번씩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신념이 다를 때 더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 되게 주목할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슈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공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명절 때보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이슈들을 던져서 어떤 것들이 여기까지만 할 수 네. 있겠지만 가족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지면서 정말 이렇게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면서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가족들이 서로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이슈거리가 던져지는 순간 우리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도적일 때가 있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멀리 한 채 다른 얘기만 하다 그 시간을 보내고 오는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서로의 마음들을 볼 수 있는 말이 주고받아지지 않을까. 정말 가끔 만나기 때문에 맞아요. 직장은 어떠니? 결혼은 했니? 아기는 언제 날 거니? 요번에 대학 간다라는데 성적은 어떻게 나오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피상적인 얘기 말고 서로에게 진짜 관심을 갖는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사실 그러다 보면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심리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사실은 저 같은 상담사들이 이제 먹고 살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잘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나 했고요. 또 하나 얘기해도 돼요? 시간 네. 충분히 주시나요? 하나는 이제 제가 오면서 지인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가장 불편한 게 명절 때 네. 무엇인가 했더니 갈등을 겪지 않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너무 높아진다.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있죠. 싶어요. 예. 네. 오히려 이제 만나면서 아니면 시댁을 가거나 친정을 가거나 뭐 아니면 이제 모르는 친척은 아니지만 알고는 있는데 사실 속속들이 모르는 친척들이 모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조금 양보하고 참고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걸 좀 준비해가고 마음적으로 준비해가고 이번에 이런 어떤 명절 때문에 또 혹시나 고부 갈등 때문에 남편이나 아이들하고 서로 갈등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압박감을 더 느낀다. 긴장감이 더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팽팽해졌을 때 딱 튕겨주면 끊어지잖아요. 고무줄이나 이런 것도. 그것처럼 오히려 더 잘 해보려고 하다가 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잘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 긴장감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신은 사실 너무 즐겁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와서 상대에게 원망이나 불평불만이 남는 이런 이제 경험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본인 스스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컨트롤하려다가 보니까 오히려 의도치 않은 부분으로 갈 수 있다. 네네. 심리적으로 더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편안하게 네. 서로 마음의 이야기하고 그렇게까지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좀 네.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번에 한가위를 좀 맞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왔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이야기가 좀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하여튼 뭐 이번 명절에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삼가해 주시고 가족끼리 좀 더 화목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로의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얘기. 다 남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박의 얄팍한. 얄박한 상담 일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이 아니라 상담 일기. 상담 일기. 이번 주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죠. 거짓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우리 언론을 통해서는 계속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하는 것처럼 승전을 하는 것처럼 계속 호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가 적절하게 승리를 해온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죠. 이번 명절에는 거짓보다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말씀을 좀 나눠보는 그런 따뜻한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